이어서 글로벌 특파원 리포트 미국 뉴욕으로 갑니다. 김종학 한국경제TV 뉴욕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김 특파원,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이란과의 전쟁이 끝났다라는 선언들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뉴욕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CBS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미 밝힌 대로 전쟁은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약 열흘간 이어진 공습으로 이란 해군 전함, 공군력, 통신망 등이 다 무력화됐고 미사일도 절반 이상 파괴되면서 반격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예상했던 작전 기간 4, 5주보다 훨씬 빠르게 공습이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가까워졌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전쟁이 최악으로 흐르지 않을 것이란 월갈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측의 이러한 입장과 달리 현재 중동 현지에는 여전히 완화적인 말과 거리가 있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정보를 접속해서 살펴보면 아랍에미리트로 접근한 유조선들 외에는 여전히 사실상 봉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석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이 수로 안에는 지금 1,000척이 넘는 배가 여전히 이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우디가 오늘 주요 해상 유전을 두 곳 폐쇄했고 이라크와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의 저장 탱크가 차면서 감산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조치로 최대 하루 200만 배럴이 넘는 생산량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번 폐쇄하게 되면 유정은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원유 시장에 주는 장기적인 부담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상품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란 쪽의 입장도 현재 논란입니다. 전날 새 최고 지도자가 된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이란 내에서는 피로 맹세하겠다라면서 강경파들이 거리에 나와서 대규모 충성 시위와 함께 반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함께 온건한 협력파로 구분되기도 했지만 이번 공습 과정에서 가족들을 모두 잃었고 혁명수비대 출신으로서 체제 강경 노선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미국 특사단의 이스라엘 방문도 현재 연기된 상태로 호르무즈가 실제로 열리고 산유국들이 생산을 재개하기 전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것이 현재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입니다. 아직 지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는 돌아선 것 같습니다. 종목 투자 측면에서 보면은 기술주가 이런 상황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그런데 내일 실적 발표 앞둔 오라클은 좀 잡음이 있다고요. 네, AI 테마를 움직이는 핵심 기업인 오라클 실적이 내일 공개됩니다. 오늘 시장 전체가 전쟁 공포에 흔들렸다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3% 지난주 실적 바탕으로 뛰었고 소프트웨어 주식이 하드웨어 주식보다 훨씬 더 오르는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오라클은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여러 보도에서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여러 보도가 엇갈린 상황을 전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따른 데이터 센터 건설 과정에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되는데 우선은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으로 맞서면서 처음에는 호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지난해 말 공시 기준 16만 2천여 명의 전 세계 직원 가운데 수천 명을 감원하게 된다라는 소식이 먼저 전해졌고 16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용 절감보다 사업의 핵심인 오픈AI와의 데이터 센터 확장 진위 여부를 두고 여러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오픈AI는 현재 텍사스 에빌린의 오라클과 함께 데이터 센터 부지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용자 수요가 늘어나는 시점에 오라클을 통한 기존 시설 확장은 거절했다라는 게 보도의 핵심입니다. 더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오픈AI는 수요가 줄어들거나 파트너십의 문제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차세대 반도체인 베라 루빈의 성능을 감안해서 아예 새 제품으로 새 시설을 짓고 싶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블랙웰 기반의 아키텍처로 코덱스를 비롯한 고성능 AI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더 발열이 적고 에너지 효율 등 비용을 적게 들이는 반도체로 수익을 높이겠다는 게 오픈AI의 구상인 겁니다. 초기 파트너인 오라클도 결국 확장은 포기했지만 이 과정에 반도체를 공급해야 하는 엔비디아가 직접 중재를 나서서 보증금을 대고 메타 플랫폼 등 다른 협력사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오픈AI 외에 다른 고객사를 끌고 갈 수 있게 되는 건데 데이터 센터 확장 과정의 자금 조달 문제 등이 재현될 소식이
소지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먼저 이탈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 크게 묻히기는 했지만 현재 시장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결국 이런 AI 투자로 인해 현금 흐름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입니다. 막대한 부지 임대 그리고 반도체 비용까지 감안을 했을 때 오라클이 올해 현금 흐름 마이너스에 들어가게 되고 앞으로 내후년까지 이러한 실적 악화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내일 실적의 핵심으로 보여집니다. AI 인프라 확장이 실제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 현금 흐름 감소에도 매출이 얼마나 이어지는 여부가 내일 오라클의 주가를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